뭔가 최전방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모든 게 정말 무서웠어요. 처음 시작할 때.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낯설었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환자분한테 제대로 매니지를 못할까 봐 그런 부분이 좀 감정이 섞일 여유가 사실은 없고요, 일하면서.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또 맞이하다 보니까 삶과 죽음이 굉장히 익숙한 저희 의료진들이 조금 멘탈 붕괴가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일반 병동에 있을 때는 그 환자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어디 보면 되는 거예요? 인사도 해야 되나요? 이제 갓 오픈한 병동이었었고 여러 병동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온 상황이었고 이랬어서 많이 어수선했는데 다들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시는 거 보고 저도 이제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환자들 케이스가 정말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요양 환자분들도 많았고 투석하시는 환자분도 많고 이랬는데 그중에서 뭐 정신질환 환자분 때문에 그 환자분이 액팅아웃이 있어서 막 애먹은 적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건 최근에 산모분들 보면서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저희 병동이 처음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수 선생님이 다음날 미역국도 해오고 과일도 여러 개 싸오셔가지고 산모분들 나눠주고 좀 마음이 쓰여가지고 환자분한테 아기 사진이라도 좀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 수 선생님께서 이미 이제 아기 사진을 구해가지고 환자분한테 드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생각도 못했던 걸 그저 뒤에서 말없이 도와주셨다는 그 수 선생님 마음에 저희도 한번 배우고 앞으로 또 더 환자분들 신경 써야겠다라는 충격을 먹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요? 저 이제 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 일 가르쳐줬던 경화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하나하나 다 열심히 가르쳐준다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모르겠던 것도 다 술술 풀리는 것처럼 쉬운 일이 됐습니다. 올해 결혼하시는데 결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 제가 좀 무뚝뚝한 편인데 속으로는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제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결혼도 하게 됐어요. 제가 2019년 12월 달에 지금 남편을 만났는데 확진 간호사다 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사람들 친구들 아무도 안 만나고 남편도 막 휴업하고 이래가지고 쉬는 날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둘이서 붙어 있다 보니까 빨리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까지 했어요. 최근에 이제 환자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분들 면회를 시켜드리려고 이제 자녀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CCTV로 이제 면회를 하는데 그 인터폰으로 목소리만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반응을 하시면서 고개 다 끄덕이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딸들이 막 아빠 뭐 너무 감사하고 존경한다. 이제 편하게 쉬셔라. 이제 그 고통 다 내려놓고 가셔도 된다. 엄마는 저희가 보살피겠다 하시는데 그걸 제가 옆에서 다 듣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손 엄지를 하나 딱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사실 일반 병동에 있을 때는 그 환자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환자가 보호자랑 통화하는 것도 저희가 도와줘야 되고 면회에 왔을 때 환자 반응도 우리가 전달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엄청 저희가 그거를 관여를 많이 해요. 일반 병동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보람도 참 많이 느끼고 지금은 저는 코로나 병동에 있는 거 만족하고 있어요. 저희 병원이 경북 감염 전문 병원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감염병이 나타났을 때 뭔가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의료진분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굿바이 코로나! 거의 들어오자마자 거의 코로나와 같이 했습니다. 그때 뭐 4월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 산모분들 받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약간 환자분한테 제대로 매니지를 못할까 봐 그런 부분이 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일이 뭐 힘든 거는 뭐 당연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처음에는 뭐 우왕좌왕 뭐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뭐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좀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여름쯤에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ICU에 들어가셔서 그 뭐 하루에 한 2번 정도 초음파랑 그 민년차 선생님들이랑 같이 보고 했었는데 여러 번 봤었는데도 여기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수술까지 했었거든요. 제왕절개까지. 아기도 뭐 결국엔 좀 안 좋아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괜찮은 아기가 태어나고 이랬을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냥 좀 더 빠르게 그 처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뭐 지금도 갖춰지고 있는 중이지만 좀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성함 좀 얘기해요. 저는 5064 코로나 병동의 최경아 간호사입니다. 1년 정도 됐어요. 저는 위중증 환자 엄청 증가할 때 이제 간호사 부서 이동을 첫 발령을 일로 나게 됐고 엄청 바쁘고 환자들도 중환이 많아서 제 역할을 제가 스스로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고 연차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담되는 시점이었어요. 처음 입사한 친구들은 방호복 입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들어가서 마스크가 좀 답답하다 보니까 산소 부족으로 두통을 호소하거나 뭐 오래 못 있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빈자리를 또 메꿔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서로 돕고 빈자리 채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병상 가동률이 엄청 굉장히 높은 상태고 환자 한 명이 경한 환자가 아니고 산소 요구도가 굉장히 높고 기저질환이 많으신 고령의 환자들이 늘어나서 그만큼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의료진이 필요한 상태고요. 의료진들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격리가 될 때가 있고 코로나 확진 가족으로 인해서 또 감염이 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 공백을 또 메꿔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는 오프를 반납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일가족 확진으로 입원을 하셔서 전부 다 사망을 하신 상태가 있었어요. 삶과 죽음이 굉장히 익숙한 저희 의료진들이 간호사들도 조금 멘탈 붕괴가 왔던 것 같아요.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그 과정들을 저희가 겪다 보니까 좀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고 진심으로 그 가족분들께 애도하는 마음이 온 전 부서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신종 감염병이 계속 생길 거고 바이러스들도 계속 변이해서 생길 거기 때문에 간호사도 변이 바이러스처럼 계속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학이나 뭐 예방 같은 거 공부는 물론이고 지식도 쌓고 바이러스가 점점 진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대비를 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가장 무서워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적어보면 되죠. 저보고.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대구시에서 몇 명 많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였고 병원에서는 제가 거의 1번 케이스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염관리실 선생님한테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미리 연습도 하고 옷 입는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렇게 해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분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옷도 막 3겹씩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이런 보호구도 착용을 해서 산소 이 필터를 달고 수술실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수술실 안이 덥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수술실은 되게 시원한데 이제 감염의 가능성 때문에 그런 에어컨 같은 것들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 더워서 땀이 별로 없는 체질인데 수술 끝나고 나오니까 온 몸이 이제 땀으로 흠뻑 젖어서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준비도 훨씬 더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옷을 입는 것도 훨씬 더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이제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막 3건씩 이렇게 코로나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산모들은 사실 평생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없는 임신과 출산을 너무 이렇게 공포와 불안해하면서 이제 분만을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산모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506 동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김효정 간호사입니다. 인사할게요. 그때는 2020년도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처음 시작할 때. 짝스러운 저희도 어떻게 보면 통보를 받게 됐으니까 일반 환자들을 급하게 다 다른 병동으로 옮기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힘듦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저희 병동은 일반 병동이 보니까 아무래도 레벨 D 이런 보호복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 그다음에 음압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음압시설을 병동을 모두 바꾸고 간호사들이 와서 물품을 모두 다 정리하고 처음 이제 코로나 확진자를 대하니까 그런 상황도 저희가 익숙치 않아서 모든 게 무섭고 그랬죠. 2020년도에는 심적인 거,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이나 가족들이 혹시나 이제 코로나라는 감염병, 그때는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았고 뭐 백신 같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걸리면 엄청난 큰일,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때문에 심적으로 그때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심리적인 것보다 신체적인 게 더 힘들고, 아마 코로나 병동에 있는 사람들 열에 10명 물으면 아마 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확진자 수도 오늘도 받는 것처럼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